지혜의 상자에 무엇을 넣어두셨는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늘 궁금해지는 시간. 오! 뭐예요? 오! 오! 이거 로봇. 뭐죠? 로봇인데요? 로봇이에요. 귀엽네요. 너무 귀엽게 귀여워요. 생겼다. 소리도 나요. Yo ho, my friends. Come on. Come on. 오! 와! 오! 아슬아슬했네요. 멈췄는데요, 딱? 와. 오. 오! 오. 살리지 못했어요. 한 발짝 늦었어요. 정말요. 한 발짝 늦었네요. 파비안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에어락? 오늘의 주제 아무래도 강연자를 모시고 직접 로봇이 진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연자를 모시고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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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의 김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께서 이 지혜의 상자에 아주 재밌는 로봇을 넣어 두셨는데요. 어떤 강연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특히 많이 이제 좋아하는 게 로봇 만화, 아니 로봇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도 어른이 돼서도 아직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만화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미래가 우리 왔기 때문에 근데 로봇이 진짜 우리랑 사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로봇 연구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MIT에 가서 그 촉각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촉각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깨동무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촉각이 중요한데 근데 촉각은 아직도 연구가 사람의 촉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 정도의 촉각을 로봇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 로봇은 아직 촉각이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로봇의 스킨십 연구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대표적인 연구가 로봇 피부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드러운 피부면서도 어디를 누르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누가 만지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교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로봇의 촉각이 인간과 로봇의 교감을 가능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김정 교수님께서 택하신 주제 인간은 로봇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지혜의 숲 김정 교수님을 따라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로봇이 진짜 우리랑 사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경험과 눈치가 탑재된 로봇은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어떻게 잡아서 들 수 있느냐? 그때 로봇은 떨지 않고 가만히 잡아줘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우리 걱정하는 건 이제 군사용.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로봇이 좀 내 주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공존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은 로봇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뭐 영화, 사이언스 픽션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저는 우주소년 아톰. 네, 저희 세대 어릴 때는 그 만화를 통해서 로봇이라는 게 있구나 이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예, 뭐 많은 것들이 다 비슷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시키는 게 로봇. 그다음 위험한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또 AI가 많이 또
보급됐잖아요. AI를 우리 물리적 환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알파고 기억하시겠죠? 네. 거기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수를 계산해서 돌을 올려놔야 되는데 돌은 결국 사람이 갖다 놓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로봇 기술이 그 당시에 더 발전했다면 아마 그 돌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돌의 위치는 정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제 그곳에 갖다 놓는 것들을 로봇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촉각을 통해 교분을 할 수 있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정의로는 AI를 실제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로 피지컬 에이전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정확하게 로봇이 그 어디서 언제부터 그리고 누구에 의해 시작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로봇은 체코의 한 극작가 카롤 체페크라는 사람이 그 희곡에서 로봇을 처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로봇은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고 노예같이 부려먹을 수 있는 기계,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기에 로봇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본 거는 유니메이트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자동차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공장의 기계들을 다 그 자동차에 맞춰서 기계를 다 만들었고 자동차 모델이 바뀌면 기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오. 기계를 다시 뜯어서 붙이고 다시 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지 말고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티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장, 특히 자동차 공장에서 처음 쓰였어요. 1959년에서 70년 사이에 우리는 그래서 산업용 로봇들 굉장히 많이 개발했고요. 특히 그때 그 회사와 연관이 있던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자동차 회사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을 만들면서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로봇은 또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용접하는 로봇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하다가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바10이라는 로봇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용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100년도 안 됐네요. 그래서 로봇이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와 다른 점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우리가 팔을 뜯어 고치거나 뭐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이나 티칭을 이용해서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서 로봇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음식점만 가도 있고요. 예, 근데 언제부터 우리 삶에 이렇게 로봇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아마 그 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세계 평균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주 싼 나라의 인건비로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여오기 시작하는 게 청소하는 로봇, 카페에서 서빙하는 로봇, 또 하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경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서 어떤 공장에서 만든 로봇과 일본의 공장에서 만든 로봇이 전혀 같이 쓰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느 회사에 나온 것들이라도 우리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따른 로봇들은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로봇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 아톰 때문에 제가 로봇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로봇은 꼭 사람 모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몸체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 정의를 들어보니까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꼭 사람 모양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로봇이 또 하나의 우리가 좀 다른 점은 물리적 환경과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한쪽은 물리적 환경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로봇의 정의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로봇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확실히 많이 봤어요. 부산에 내려가는데 불고기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로봇이요? 그 반찬은 로봇이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게 접점이 줄어들어서 로봇이 코로나 시기에는 좀 많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네. 네, 정확합니다. 대면을 꺼리게 됐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물리적으로 누가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받아서 그걸 날라주고
다시 또 이쪽에서 서비스할 수 있고 왜 그런 것들이 로봇이 가능했었냐면은 몇십 년 전부터 로봇의 되게 중요한 주제가 텔레로보틱스라고 그래서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가능해져서 비대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 로봇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로봇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마존 이런 물류하는 곳들에서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어지고 있고 그 대신에 24시간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배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로봇이 가장 많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 아마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예. 오, 그러면 드론도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로봇인데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것들도 로봇이라고 보지만 이제 날아가는 것들도 그건 이동 로봇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는 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어떻게 잡아서 들 수 있느냐. 드론이 잡을 수 있도록 잘 잡아야지 가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로봇 공학자들이 예. 아주 신경 써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